하이케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세 번째 책이 나온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 읽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매우 도움이 될 거니까 제 영상과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삼성 파운드리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부터 댓글이 막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실 그동안 희망 고문만 했었는데요, 진짜 이제 부활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회가 왔거든요. 일단 지금 반도체라는 시장을 한번 놓고 보면요, 작년이 사실 반도체 시장이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 집계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6,270억 달러 정도로 24년은 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9% 정도 성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5년은 얼마나 되냐? 25년은 6,97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한 11% 정도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1조 달러 드디어 돌파가 예상되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한 7.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이런데, 자, 그러면 작년에 한번 보자고요. 왜 그러면 작년에 지금 추정한 것보다 왜 성장이 잘 나왔냐? 사실 작년에 이렇게 성장이 잘 나온 건 결국 AI에 대한 추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디? AI 반도체. 작년에 AI 반도체 시장 전망이 대충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한 500억 달러 정도로 전망을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얼마 나왔냐? 1200억 달러가 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엔비디아의 GPU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한 1500억 달러 정도로 보는데 이게 또 얼마나 나올 거냐? 물론 엔비디아가 여기 대부분하고 쩌리도 있죠. ASIC도 있고 뭐 AMD의 MI350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요즘에 화웨이 어센드 910C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요라는 게 철저하게 지금 양극화가 됐습니다. AI하고 논 AI하고 완전히 양극화됐죠. 지금 제가 지난주 1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어디에? AI에다가. 지금 제일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제일 유력한 주자가 지금 200조 원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0조 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필연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설계, 제조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 어떻게든 설계는 뭐 NPO 같은 회사들, 뭐 퓨리오스 AI 훌륭하죠. 그리고 뭐 리벨리온 이런 회사들 훌륭합니다. 그리고 국내 디자인 하우스도 많죠. 결국 그런데 이게 제조라는 부분을 우리가 TSMC한테 의존한다 그러면 이 막대한 제종이 어디로 가죠? 대만으로 가겠죠. 상당 부분의 제조가 대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GPU라는 것들도 사실 이게 엔비디아 칩이지만 결국 제조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건데 결국 TSMC한테 가는 거잖아요. ASIC도 결국 설계해서 대만 파운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퓨리오스 AI라는 회사를 방문한 게 첫 번째 이재명 후보의 행보였는데, 그 전에 이재용 회장을 왜 만났을까? 저는 삼성 파운드리가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 어때요? 라는 걸 점검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은 뭔가 이제 부활의 날갯짓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4나노나 3단 공정들 수율이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업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안테나를 세워서 들어보니 큰 빅테크하고 큰 패키지 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구체화되면 한번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나 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지금 TSMC가 이 팹들을 다 감당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낙수 효과인데요. 낙수 효과인데
여기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재정에서 투입되는 캡티브 시장에서도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TSMC가 부족한 팹 때문에 다 맞춰주지 못하는 거를 삼성 파운드리가 이 낙수 효과를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레거시 쪽에서 머물러 가지고는 삼성 파운드리한테 답이 없습니다. 레거시도 물론 중요하죠. 캐시카우 측면에서 중요한데 결국은 AI 밸류 체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그 중요한 가늠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미래로 갈 거냐, 과거에 머무를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래서 저는 좀 희망적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에 여전히 보면 캐시카우는요, 모바일입니다. 네, 모바일의 AP죠, AP. AP인데, 모바일 AP가 지금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쪽에서도 지금 좀 개선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팹리스 업체들 영업을 열심히 해서 이쪽으로 좀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부진했던 엑시노스 2500 같은 칩들도 이제 폴더 시리즈, 폴더블 폰에 이제 채택이 되면서 여기 좀 물량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EQ부터는 차량용 반도체 조금 이제 재고 조정에서 벗어나서 좀 물량이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4나노에서 안정적인, 뭐 지금 3나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4나노에서 안정적인 수율.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중요하겠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iCube라는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TSMC 코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코어스하고 똑같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2.5D 패키징이 얼마나 지금 구현될 수 있냐. 여기에다가 유리기판 같은 것들을 또 붙여서 어떤 밸류를 줄 수 있을 거냐.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그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TSMC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중요한 거는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을 얼마나 잘 도입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준비가 된다 그러면 HBM까지 같이 끼워 판다 그러면 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패키지 딜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패키지 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단 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HBM. 자, 이게 작년 내내 우리가 삼성 파운드리한테 희망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네, 삼성전자한테 희망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수요라는 것들을 잡기만 한다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죠. 이제 국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 이게 이제 한국형 스타게이트가 됐던,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이제 빅테크 수주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지금 차세대 공정 관련된 기업들은 뭘 봐야 되냐? 차세대 공정은 당연히 뭐 KC텍 같은 회사들, 여기는 이제 CMP 같은 쪽이고, 그리고 HPSP, 여기는 이제 법수소 오닐링 쪽이죠. 그리고 이제 세정 쪽은 이제 제우스, TSV 세정, 네, 세정 쪽. 그리고 넥스트인 같은 경우는 검사. 그리고 이제 미코,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 세미텍 이슈가 있습니다만 여기 또 펄스 히터라는 부품,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DSP 쪽하고 IP 쪽이 또 같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서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IP를 하는 칩셋 미디어, 그리고 뭐 IP를 하는 오픈 엣지 테크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관심 가질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사 쪽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사 쪽에서는 그동안 계속 하나마이크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새삼 주목할 만한 거는 결국 가동률이 회복된다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두산 테스나. 그래서 오늘은 두산 테스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웨이퍼 테스트가 주력인 회사죠. 네, 웨이퍼 테스트. 테스트도 패키지 단의 테스트가 있고 웨이퍼 단의 테스트가 있는데 결국 웨이퍼 단의 테스트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이죠. 그래서 웨이퍼 테스트를 주력을 하는 거고 패키지 테스트도 일부 합니다. 패키징 테스트도 일부 하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한 자릿수. 대부분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력 아이템은 SoC 같은 AP, 특히 이제 차량용 쪽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AP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MOS 이미지 센서. 요게 이제 지금 사실 굉장히 더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화소.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RF 같은 이런 쪽도 하는 회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패키징 테스트도 있죠. 네, 패키징 테스트도 있고. 이쪽은 다 웨이퍼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동안에 제일 안 좋았던 부분은 이게 엑시노스의 부진이죠. 네, 엑시노스의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고화소 해상도 카메라는 결국 갤럭시가 잘 돼야지. 갤럭시하고 그리고 중화권 스마트폰 이런 쪽이 잘 돼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2500이 폴더 시리즈에는 이제 채택이 되니까 이쪽 물량이 좀 이제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1Q 실적 보면 MX 사업부 쪽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게 결국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전에 재고를 확 당겨 넣는 수요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아마 지금 두산 테스나의 1Q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권 스마트폰도 연초만 해도 기대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었죠. 기대하는 쪽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구환신이라는 정책 효과를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1Q가 시장의 컨센보다는 잘 나올 수 있다. 그게 결국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차량용 쪽에서 좀 뭔가 의미 있는 딜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년 실적을 보면요, 매출 3,731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79억을 기록했습니다. 4월 22일자 기준 지금 시총은요 4,57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전망이 중요한데요, 올해 전망은 매출 한 3,500억. 작년보다 지금 더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컨센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5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 안 좋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지금 4Q, 작년 24년 4Q가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하향되어 있는데, 저는 1분기 실적에서 조금 요거를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부활에서 이 회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폭이 적지 않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 추천이 아니라 투자의 판단을 참고만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 절대 제 말만 듣고 투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이 한계 때문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상단 링크에 걸어놓을게요. 네,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